사실상 여러분 로켓크로스 하실 거면 2025년 초에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쿠팡이 상황적으로 너무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덥석 시작하기에는 겁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쿠팡 로켓크로스를 할 때 제가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왜 다들 쿠팡을 하라 말들을 하는 거냐면 소셜 커머스 3사라고 있었어요. 쿠팡, 위메프, 티몬. 이곳이 이제 새 회사들이 진짜 박터지게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두 군데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았죠. 거기가 바로 쿠팡을 제외한 위메프랑 티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고객들이 쇼핑을 하려고 하면 쿠팡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으로 거래액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쿠팡이 24.5%죠. 제일 높아요. 근데 이게 2022년에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2024년에는 쿠팡이 아마 점유율이 현재는 지금 더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셔도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은 쿠팡 와우 회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쿠팡 와우를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당연히 돈을 벌려면 고객이 많은 시장으로 가시는 게 당연해요. 저는 경쟁이 너무 높은 곳은 두려워요.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이 많은 시장에 가서 싸우시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습니다. 제가 기사를 둘러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경단녀, 그리고 직장인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를 퇴근한 다음에 부업으로 한 두세 시간씩 일을 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시간당 수익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하는 만큼, 잘 하는 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쿠팡 셀러를 하시는 게 2025년도에는 가장 효율이 좋은 부업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인데, 초보자도 할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저는 10년 동안 MD 일을 해왔기 때문에 좀 익숙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 99.9%가 다 완전 초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쿠팡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상품 소싱, 어떤 상품을 팔 건지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광고를 또 해야 돼요. 또 상품이 팔렸을 때 택배 발송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CS가 생기면 CS 문의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쿠팡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다섯 가지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쿠팡이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로켓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온라인에서 나는 판매를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데 내가 처음에는 1인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마켓을 열어서 돈을 벌고자 할 때는 쿠팡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일이 적어요. 그래서 초보자일 경우에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어떤 플랫폼을 시작을 하시는 것보다 쿠팡을 먼저 시작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온라인으로 돈을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이거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구매 대행 그리고 로켓크로스 중에 뭘 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아예 그냥 비교를 해드릴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매 대행이고요. 두 번째는 로켓크로스인데 재고 부담 기준이 되는 이 단어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재고 부담은 구매 대행은 재고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매 대행은 주문이 먼저 들어와야 그때 내가 팔 물건을 발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리면 재고를 사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재고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로켓그로스는요, 재고를 내가 한 개든 열 개든 소량이라도 내가 먼저 사야 돼요. 그래서 재고 부담이 약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광고비. 광고비는요, 구매 대행을 할 때는 광고비를 거의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로켓그로스는요, 제품 하나당 하루에 10,000원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이게 왜 10,000원이냐면, 쿠팡에서는 광고를 할 때 최소 단위가 10,000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물건이 안 팔리는데 무조건 10,000원을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쿠팡에서 제품이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면 이 광고가 잘 아예 소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으로 걸어놨다 하더라도 하루에 2,000원, 3,000원 아니면 1,000원 미만으로밖에 소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비 때문에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일단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마진율은요. 저는 구매 대행을 가르쳤을 때 최소 어떤 물건을 팔든지 5,000원 이상 한 건당, 주문 한 건당 5,000원 이상은 벌어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로켓그로스는요, 상품 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최소 30% 이상은 마진율을 가지고 가셔야 이득이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로드 주기는요, 구매 대행은 우리 맨 처음에 봤죠. 재고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 대부분의 구매 대행 상품은 좀 상품의 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업로드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을 알려드릴 때 상품 업로드는 거의 매일 하는 게 디폴트 값이다. 라고 알려드렸고, 대신에 로켓그로스는요, 우리가 재고 부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상품을 다양하게 등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것보다 내가 정말로 팔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을 타겟팅을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올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에 요 상품을 고를 때에는 어느 정도 분석도 제대로 해야 실패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 배송은요. 구매 대행은 일단 오래 걸려요. 정말 비행기 태워서 항공으로 가지고 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또 일반적으로 해운으로 운송을 해드리면 2주 정도, 2주 플러스 알파 가 걸립니다. 그 다음 로켓그로스는 당연히 내일 오죠. 오늘 시키면 내일 오고 빠르면 당일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만약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고민하는 게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앞에서는 구매 대행과 로켓그로스를 고민하셨다면 이제 플랫폼을 고민해요. 쿠팡에서 물건을 팔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지. 한번 볼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판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쿠팡보다는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쿠팡은요, 반품 기준에 있어서 강제로 반품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반품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쿠팡에서 그냥 환불을 해줍니다. 반품을 해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대신에 스마트 스토어는요, 판매자가 어느 정도 반품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죠. 그 광고비는요, 쿠팡이 단가가 더 낮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광고비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광고비라는 거는, 경매 시스템이랑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등 자리에 노출을 하고 싶은데 클릭당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1위 자리에 노출을 할 때 클릭당 100원만 주면 된다. 그러면 내일은 110원, 120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노리는 다른 경쟁자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스토어가 이 쿠팡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생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쟁의 역사도 스마트 스토어가 더 오래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을 통해서 지금은 광고비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근데 쿠팡은, 비교적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 쿠팡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비가 지금은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다음 수수료. 수수료는 쿠팡이 훨씬 높아요. 10%에서 12%.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0%에서 6% 사이. 거의 두 배 차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품 무조건 해줘야 되고, 수수료 무조건 두 배 내야 되면 쿠팡보다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가 쉬운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많을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상세 페이지 퀄리티. 상세 페이지 아시죠? 그 상품을 설명하는 그 디자인이 된 페이지를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데, 쿠팡은요, 아직까지도 중국 상세 페이지를 그냥 단순하게 번역해서 쓰는 셀러들이 많아요. 근데도 잘 팔려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아까 광고비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정말 잘 팔려면 상세 페이지를 프로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상세 페이지를 초고퀄리티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 초보자일 때는 쿠팡으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쿠팡이 조금 느려요. 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어차피 처음부터 매출이 확 터지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정산금이 안 들어와서 장사를 못해요. 이런 거는 처음부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이 굉장히 빠른 게 장점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자, 처음에 시작은 쿠팡으로 하셔라. 왜냐하면,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택배 발송이랑 CS를 대신 해주잖아요. 그래서 쿠팡으로 시작을 하시되, 여기서 좀 잘 팔리고, 내가 경험치가 좀 쌓였어요. 그러면 같은 상품을 재고를 조금 더 가져와서 쿠팡에서도 팔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같이 판매를 하면 당연히 매출도 올라가고 수수료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을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보자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다? 쿠팡입니다. 그중에서도 쿠팡 로켓그로스로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네,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초보자 대상으로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일단은 뭐 제 스터디도 있지만 제 주변에 거의 반백수 지인이 있어요. 반백수 지인. 그래서 제가 옆에다 데려다 놓고 한번 가르쳐 봤거든요. 3개월 만에 매출 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순수익은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을 많이 안 올렸어요. 상품 한두 개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봤다시피 택배 발송이랑 CS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주문량이 많아질수록. 근데 이걸 쿠팡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하루에 1시간도 일을 안 합니다. 이게 정말 바쁘신 분들이 하기 좋은 부업이라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나는 2022년도에 부수입을 좀 창출해보고 싶다.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되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로 소소하게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쿠팡을 일단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업 외에 사이드 잡으로 하기가 제일 좋고, 근데 여기서 잘 돼서 본업 수익을 넘으면 전업으로 전환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전업이 되면은 당연히 하루에 1시간 일하면 안 되겠죠? 더 많이 해야겠죠? 지금 회사 다니는 것처럼 8시간씩, 9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시면 당연히 매출도 순이익도 더 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무료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무료 강의도 있고 유료 스터디 신청도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넣어 놓을 테니까 클릭을 하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